저희가 스케일링은 가장 기본적인 치석 제거 방법이고, 실제로는 치아와 잇몸 사이 수문대가 굉장히 많아요. 치과의사로서 생각했을 때 스케일링보다 더 중요한 만 적극적으로 받으셔도 평생 임플란트 하지 않고 내 치아를 평생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부산에서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인생치과 마린영의 김봉경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어르신분들 중에서 한 번씩 스케일링을 하고 나서 치아를 다 갉아먹었다, 또는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받고 나서 치아가 더 시리다, 이렇게 종종 말씀하시는 환자분들이 계신데, 치과 의사들이 다 꼼꼼하게 설명해 주지만 스케일링은 주기적으로 받는다고 해서 치아를 절대 손상시키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하자면, 저희가 음식물을 섭취하고 설거지할 때 그릇에 세제를 묻혀서 수세미로 뽀독뽀독 깨끗하게 닦는다고 해서 그릇에 코팅지가 찢어지거나 그릇에 금이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스케일링만으로 치아에 손상을 주는 것은 명백한 오해라고 말씀드립니다. 스케일링 하고 나서는 일시적으로 치아가 더 시릴 수는 있어요. 특히나 치석이 많았던 분들, 치석이 너무 많아서 일시적으로 치석이 그 치아를 보호해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가 저희가 치석을 다 제거해드리면 마치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에 외투를 입고 있다가 잠깐 벗었을 때 일시적으로 시리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 그래도 치석을 제거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스케일링을 꼭 받아야 된다고 저희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치아에 주는 효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그 풍치라고 하는 치주염의 원인이 치면 세균막, 플라크라고 하는 건데, 구강 내 세균의 수치를 떨어뜨려주고 묵은 때를 다 제거해주기 때문에 치주염을 예방시켜주는 가장 근본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증상으로는 치은염이 발생할 수 있고, 치은염은 잇몸이 일시적으로 붓고 피가 나는 증상인데, 그거를 계속 방치하게 된다면 치조골 또는 치주인대가 손상을 받을 수 있는 치주염, 쉽게 말하면 어르신들이 이제 풍치라고 얘기하는 질환인데, 잇몸병에 진행이 돼서 치아를 발치하게 되는 경우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상적으로 구강 관리가 잘 되시는 분들은 1년에 한 번 정도만 스케일링을 해도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어르신들, 특히 이미 치주염이 좀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은 6개월에 한 번 정도 저희는 받는 것이 더 좋고, 이 스케일링 뿐만 아니라 잇몸 치료라고 하는 진료를 같이 세트로 해서 받는 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치과에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가장 기본적인 치석 제거 방법이고, 저희가 스케일링은 치은 연상 치석 제거라고 해서 잇몸 위로 보이는 그 때들을 제거하는 것이고, 저희가 이물질들이 잇몸 위에만 존재하지 않고 나이가 들면은 잇몸 밑으로 치석들이 숨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치은 연하 치석 제거라고 하는 잇몸 치료, 쉽게 말하면 잇몸 치료고, 치과에서는 치근 활택술 또는 치주 소파술이라고 부르는 그런 치료들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잇몸 치료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치석 때문에 또는 치주염 때문에 없어진 치조골은 재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 없어진 치조골은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치조골이 내려가는 그걸 막기 위해서 예방적으로 잇몸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충치가 생겼다 하면, 치아가 없어지고 충치가 생겼다 하면 저희가 치아를 다시 형성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레진이라든지 아니면 인레이라든지 크라운으로 치아 형태를 수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잇몸병, 치주염이 걸리면 치아를 잡아주는 뼈의 높이가 낮아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낮아진 잇몸뼈를 우리가 다시 재생시킬 수 있는 치과 기술 또는 치의학적으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치아를 잡아주는 잇몸뼈가 내려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가 잇몸 치료다. 그렇기 때문에 치조골이 내려가기 전에 예방적으로 잇몸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면 풍치라든지 치주염을 막을 수 있다. 스케일링은 저희가 보이는 치석만 제거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치아와 잇몸 사이 기구를 넣어서 치아의 면을 긁어보면은 수문대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환자분들이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본인이 스스로 자가적으로 기구를 넣어서 닦아낼 수가 없으니까 치과에 가셔가지고 보통 기구를 넣어서 잇몸 속에 숨어있는 때들을 제거를 하는 거죠. 잇몸 치료 반드시 추천하는 분들은 일단 구강 위생 관리가 잘 안 되시는 분들, 또는 이제 흡연자분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40대가 넘으면 잇몸 치료를 권장해드리고 있고, 50대부터는 저는 꼭 받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피부도 노화되듯이 잇몸도 노화되고
치아도 노화되기 때문에 아무리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도 잇몸뼈가 20대 또는 30대만큼 잇몸뼈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50대가 되면은 노화에 의해서 잇몸뼈가 어느 정도는 다 내려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내려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 50대 때부터는 꼭 잇몸 치료를 주기적으로 스케일링과 함께 같이 세트로 해서 받는 거를 저희는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잇몸 치료를 따로 하고 스케일링을 따로 하면은 사실 환자분들이 헷갈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은 스케일링 하러 오셨냐 물어보고 스케일링과 잇몸 치료를 세트로 해서 꼭 6개월에 한 번 또는 1년에 한 번 정도 받는 거를 권장드리고 있어요. 잇몸 치료를 권장하지 않는 분은 딱 한 케이스밖에 없죠. 어떤 경우냐면 잇몸이 너무 좋으신 분들. 왜냐하면 잇몸과 치아가 되게 밀착도가 탁 달라붙어 있는데 굳이 그 있지도 않은 세균들이라든지 플라크를 제거하기 위해서 기구를 넣는 행위 자체가 오히려 잇몸을 더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잇몸이 좋으신 분들은 잇몸 치료를 하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잇몸 치료를 필요하신 분들인지 아닌 분들인지는 일단 첫 번째는 파노라마 사진, 보통 일반적으로 치과 가면은 엑스레이 사진 찍는다고 표현하는데 파노라마 사진을 찍어보면 그 치조골의 높이, 잇몸뼈가 얼마나 내려갔는지 볼 수 있고, 그것보다 더 꼼꼼하게 잇몸 치료를 필요한지 알고 싶다 하면 잇몸 치료하기 전에 치준항 측정 검사라고 있어요. 치준항이 영어로 하면 포켓 뎁스라고 하는 건데 잇몸과 치아의 깊이를 재는 건데 그게 기준 이상 많이 내려가신 분들은 저희가 잇몸 치료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제 양치를 하고 치실을 하고 치간 칫솔을 하는 거는 너무 중요한데 그거보다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뭐냐면 처음부터 입안에 들어오는 음식 자체에 대해서 조금 조심하는 게 좋지 않냐. 예를 들어서 저희 병원에서 자주 오시는 케이스인데 앞니로 간장게장 같은 거 드시다가 앞니가 부러져서 오시는 분들, 또는 사과 같은 거나 복숭아를 잘라서 드시면 되는데 굳이 앞니로 베어 먹어서 오시는 분들,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옛날에 자기 치아 강하다고 치아로 병 따게 했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도 계세요. 옛날 분들은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안 좋은 습관 중에 뭐 3대 500 하신다고 어금니를 꽉 깨물면서 헬스를 하다가 어금니가 균열치라고 하는 치아에 금이 가서 통증으로 오시는 분도 한 달에 한 분 정도는 꼭 계세요. 요즘에 워낙 이제 정보가 많이 노출이 돼서 환자분들 덴탈 IQ도 높아지셔서 치실이나 치간 칫솔이나 양치하는 방법은 되게 잘 하시는데 오히려 이상 습관들, 그리고 또 치아에 안 좋은 음식들 드셔가지고 오시는 분이 많으니까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조심하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양치를 하시고 나서 치실은 충치를 예방하는 것이고 치간 칫솔은 풍치를 예방하는 것이다. 내 나이가 10대, 20대, 30대다. 그러면 굳이 따지면 풍치보다는 충치를 조심해라. 또 40대 이후 분들은 충치보다는 풍치를 더 조심해라. 그렇기 때문에 10대, 20대, 30대 분들은 치간 칫솔까지는 내가 사용 못하더라도 치실을 꼭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치실을 할 때 이거는 또 보여드려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치실을 할 때 톱질하듯이 치실을 내린 다음에 위에 딸깍 이렇게 보통 하면서 치실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인네이 같은 치료를 많이 하시거든요 요새. 그 자리에서 치실을 딸깍 하다가 이제 인네이 수복물들이 떨어져서 오시거나 인네이가 깨져서 오시거나 이러면 오히려 치실을 해서 더 치아가 망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치실을 할 때는 꼭 치아를 넣은 다음에 볼 쪽으로 빼시라. 치아를 딱딱 넣은 다음에 볼 쪽으로 빼면은 이렇게 인네이 탈락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손잡이 같은 거는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냐하면은 사람 치아라는 게 방향도 다 다르고, 그리고 익숙하다 보면은 치실을 하는 것도 적절한 힘이라든지 적절한 방향이 중요한데 그 손잡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방향이라든지 적절한 힘을 컨트롤하기 어렵기 때문에 치실은 그냥 그 손에 걸어서 하는 치실질이 가장 좋지 않나. 치실을 하는 팁은 만약에 실로된 치실이다 그러면은 방향이 잘못돼서 잘 안 들어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적절하지 않은 힘을 줬기 때문에 잘 안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치실이 너무 이렇게 텐션이 없으면 안 되고 적절한 텐션을 주셔가지고 밑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하시면 모든 치아에는 꼭 치실이 다 들어가실 거예요. 치과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정말 안타까운 질환이 뭐냐면 풍치예요. 왜냐하면 잇몸뼈가 안 좋아져서, 즉 풍치가 오셔서 치아가 흔들려서 오시면 그 누가 와도 발치를 막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치아가 흔들려서 치아가 너무 안 좋아서 오시면은 그때는 이미 늦다.
그렇기 때문에 치과에 가셔가지고 주기적으로 스케일링을 꼭 잘 받으시고 잇몸 치료는 꼭 저는 적극적으로 받으셨으면 좋겠다. 그 치과의원에서 원장님들이 굳이 권유하지 않아도 환자분들이 직접 가셔서 적극적으로 내가 잇몸 치료가 필요하면 잇몸 치료를 받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은 그거를 들으시는 원장님들이 거기다 대고 잇몸 치료를 안 해주실 분은 없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꼭 원장님께 여쭤보시고 필요하다면 꼭 잇몸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건강한 치아, 내가 가지고 태어난 치아를 최대한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치료는 잇몸 치료다. 그렇기 때문에 잇몸 치료를 꼭 적극적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